현재 시각 3시 11분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는 0.63%의 내림세를, 코스닥은 0.83%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뚜렷한 업종 내에서만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전 업종에서 전 종목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응하기가 어렵고 시장 안에서 이슈를 찾기도 좀 어려웠는데요. 그 안에서 꼭 봐야 되는 두 가지를 그래도 추려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볼게요. 김태성 본부장 그리고 변영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힘이 안 나는 시장인 거 압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한 2주 정도 계속 그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칠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요. 대응을 하지 않고 눈여겨보고 관망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시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지는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주제 골라봤어요. 첫 번째,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통신 장비주 강합니다. 이번엔 좀 예전과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주들도 이슈가 많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신 장비주를 꼽아봤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전과 좀 뭔가 달라 보인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일지 진짜일지 잘 모르겠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네. 최근 통신 장비주들의 강세, 의미가 있는 강세로 보이십니까? 일단 과거의 주도주 중에 하나인 KMW가 현재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상한가를 오랜만이에요, 갔다라는 진짜. 것은 네. 그동안의 변화 중에서도 이제 가장 독보적인 변화의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진짜로 통신 장비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주도 업종이 약하죠. 그러니까 반도체 IT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상반기에 시장을 이끌었었던 대다수의 섹터, 물론 이 두 섹터 외에 AI도 있고 로봇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들에게서 차익 매도 물량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섹터,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좀 소외했었던 그러한 섹터로 이제 자금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들 기업들 안에서 실적은 좋았는데 섹터 자체에 불신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오르지 못한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KMW와 같은 이러한 대형주들을 조금 들어 올렸기 때문에 저는 5G를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속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도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에 대한 준비는 했는데 수익은 못 누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6G를 기대하고 수익을 노려볼까? 정말 고민이 많은 테마이긴 합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종목으로 한번 간추려 봤어요. 이 종목 위주로 보신다면 어떨까요? 탑3 종목 보시죠. 김태성 본부장은 솔리드와 HFR, RF, HRC를 꼽았고요. 변영희 대표님도 오늘 솔리드를 가장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정말 대장이었던 KMW, 에이스테크 이렇게 나왔는데 변영희 대표님 세 가지 종목 고른 기준은 어떤지, 실제로 정말 이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싶은 의향도 있으십니까? 일단 제가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신주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았다. 2년간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던 이 섹터가 바로 5G 관련주인데 네. 여기서 저는 이제 실적 개선 관점에서, 실적 관점에서만 순위를 좀 한번 매겨봤습니다. 먼저 솔리드의 경우에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하면서 기타 이제 5G 관련주들 대부분 영업 손실을 현재까지도 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분기까지도 예상치 어떤 이 시장 실적을 좀 뛰어넘는, 그리고 3분기, 4분기가 좀 기대되는 전체적인 어떤 통신 3사를 고객사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이 수출량 비중이 76%를 좀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체 미국향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 5G 인프라 투자가 연말까지 4만 5천 개의 28기가헬츠의 기지국을 대형 경기장과 대형 쇼핑몰 등에 우선해서 설치하겠다라고 좀 밝힌 만큼 아마 이런 선행적인 투자가 가시화가 된다면 이 솔리드는 오히려 3분기, 4분기 실적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 각각이 갖고 있는 종목의 장점은 어떻게 돼요? 예, KMW의 경우에는 사실 과거 좀 대장주였죠. 그런데 반기 실적까지만 보면 굉장히 영업 적자폭이 굉장히 큽니다. 한 300억 원대 넘는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재평가 관점이에요. 너무나 오래 쉬었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과거의 외형에 비해서 2년간은 사실 업황의 악화 때문에 사실 외형이 좀 감소됐던 원인은 좀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오늘 최근에 어떤 이 투자 심리가 좀 크게 개선된 관점, 오히려 저는 실적은 좀 바닥을 좀 찍지 않았나. 만약에 인프라 투자가 이제 확정된다면 연말까지 실질적인 어떤 수혜 관점에서 미국에서 선행적인 투자가 정말 가시화가 된다면 KMW의 경우에도
사실 재평가가 좀 시급하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에이스테크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통신 관련주 중에서는 적자폭, 실적 추이 관점에서도 올해 상반기에 물론 적자 기조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실적 관점에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식스지 관점에서는 오히려 대장주 선의 관점에서 오히려 좀 수급이 좀 더 몰리는 모습이 있지 않나. 세 종목 정도 하에서는 뭐 실적과 그다음에 수급 추이를 모두 다 확인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과 수급을 체크해서 세 가지 탑픽을 꼽아 주셨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네. 이 세 가지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그 통신 장비주들이 잘 가니까 네. 드디어 그 하나에서 나오는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분의 리포트가 다시 또 힘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통신 장비주를 리포트를 보고 매수했다가 너무 2년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번에는 믿어봐도 괜찮은지 그 리포트에 대한 김태성 본부장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거의 뭐 2, 3년을 기다렸죠. 진짜 오래 그렇죠? 기다렸습니다. 저는 흔히 방금 욕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네. 네, 일단 뭐 5G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좀 대장주의 역할을 돌아가면서 했었었죠. 하지만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으면서 5G 통신 장비주에 이제 투자를 좀 머뭇거리는, 그러다 보니 뒤처질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가 5G다라고 알고 있는 통신망은 5G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5G의 실패는 실패고 그것을 좀 넘어서 6G를 조금 더 빠르게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투심이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통신망 자체가 사실 오늘 시작한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뭐 끝나는 공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공사가 이어져야 하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 저는 가장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여러분들도 느끼시다시피 호삭 증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증자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장 마감하고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계속 유상증자 공시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길게 좀 봐야 되는 5G 관련 기업들은 저는 충분히 이 수익이 좀 찍히는 쪽에 여러분들이 또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솔리드를 가장 먼저 앞단에 이제 내세운 거고요. 일단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라든지 노키아 쪽의 물량보다는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이 공공기관에 대한 물량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출처가 굉장히 잘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통신 장비주들이 단순히 수급만 가지고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그러니까 실적의 개선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들고 올라오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랠리를 한번 우리가 다른 때보다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에이스테크를 보유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75%라고 하시네요. 네. 어머,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심지어 에이스테크 상한가 2번 갔는데도 마이너스 70% 실화냐라는 이야기를 주신 게 다들 그 예전에 5G를 준비할 때, 인프라 투자를 준비할 때 매수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현재 비중을 좀 늘려서 속히 뭐 물타기라고 하죠. 그걸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솔리드에 대한 가격 전략, 그리고 김태성 팀장님의 네. 의견 주시죠. 일단 사실 이 마이너스 70%가 된 종목을 저는 비중 확대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 원금 안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 경험치로 이제 느낀 것은 차라리 5G 다른 기업을 투자를 해서 그 기업에서 수익 난 만큼 해당 기업의 손실을 저는 덜어내는 게 조금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게 되면 자금이 묶입니다.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아마 그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찌되었든 이 종목이 수익이 날 때까지 나는 버티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마이너스 70%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금액을 넣지 않는 이상 마이너스 50에서 40%의 이 손실률로 이제 좀 평단이 좀 잡힐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수익으로 올라오는 데까지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또 현금이 묶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번에도 우리가 또 5G에 속는다라고 하면 또 굉장히 장기간 동안 리스크가 저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다른 종목, 다른 5G 관련주를 공략을 해서 네. 거기서 나온 수익금만큼 손실을 덜어내는 전략이 저는 훨씬 더 심리적으로 혹은 이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참 이렇게 장 막판에 시세가 나면 안 좋은데 네.
저는 그래도 오늘 종가 혹은 7,000원 이하에서는 7,000원 이하에선. 계속해서 충분히 이제 공략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좀 시세가 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뭐 8,000원에서 9,000원까지 지금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를 8,000원을 제시드렸는데 지금 시세 탄력으로 봐서는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표가는 9,000원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 이 S테이크 보유하고 계신 분은 솔리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다른 종목을 사서 수익이 나면 네. 그 수익금만큼 재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우선 가지고 계신 종목에 이 손절을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 목표 주가 8,000원 하지만 지금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은 9,000원까지도 좀 열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저희가 속아본 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손절가는 6,000원 제시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오늘의 주제 디스플레이주에 대한 두 분의 선택 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 디스플레이주를 봐야 될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네. HB테크놀로지와 야스, 선익시스템을 꼽아주셨고요. 변영인 대표님은 LG디스플레이, 선익시스템, BH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대표님, 네, LG디스플레이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실적 발표도 할 텐데 네, 그렇죠. 관심이 그리 크지 않아요.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언제 이게 반영될까 싶거든요. 사실 이게 수급 개선 여부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저도 참 계속해서 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인데 주가의 회복이 굉장히 좀 더딥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하게 과거에 뭐 저는 이렇게 봐요. 과거에 안 좋았던 업황의 불황 이게 좀 지속됐다가 정말로 이 업황이 개선되는 시점에선 주가는 반드시 추세 전환한다. 이건 참 이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지금 전체 시장 조정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고 있지만 8월 기점, 즉 3분기 기점으로서의 현재 IT와 이 모바일형 디스플레이의 어떤 출시, 이게 이제 데이터상에서는 15개월 만에 이 추세 전환을 좀 했다. 지금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하반기에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지속 나왔는데 지금 8월 지표에서는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어떤 관점이죠. 모바일형 디스플레이, 즉 OLED 디스플레이의 출시가 좀 더 증가되고 있는 흐름인데 하반기 뭐 아이폰 1호의 출시 기대감 그리고 삼성의 모바일폰 출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하반기 실적에서의 어떤 역할 이 부분을 좀 차지하더라도 저는 전장 사업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디스플레이주에서 LG 디스플레이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 아이폰 일정도 있고 네. 그리고 오늘 뭐 인텔과 관련해서 유리 이야기가 OLED.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내용이죠? 뭐 이제 새로운 OLED들이 이제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뭐 어. 플렉서블 OLED부터 해서 이제 휘어지는 혹은 이제 접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야기들이 좀 거론이 된 지는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동안에는 이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에 좀 많이 밀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익성적인 부분에서는 좋지 못한 결과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대장주가 지금 자리를 못 잡았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대장하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인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뭐 상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 아시다시피 실적의 부진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들어 보면 다시금 이제 이 대형 OLED 쪽에 대한 수요 그리고 전장용 OLED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에 대해서 시각이 긍정적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이 OLED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OLED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무게가 가볍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유용하게 들어가느냐? 차량용에 들어가도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이제 이 OLED 패널이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면서 이쪽으로 이제 관심을 우리가 한번 단기적인 시선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선을 두고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는 저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OLED 관련주들의 시세를 한 번쯤은 다시 되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OLED 쪽을 눈여겨봐야 된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OLED 4분기나 내년 이후에 좀 움직일 것 같은데 라는 의견 주신 분도 있고 아닙니다. 뭐 최근에 애플의 주가 흐름도 좋고 OLED 시장도 상승 중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수익을 낼 것 같다 보입니다. 의견이 좀 분분하거든요. 변영인 대표님의 전체적인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떤지 또 LG 디스플레이를 탑픽으로 주셨으니까 네. 매수도 가능한 종목인지 전략 세워주시죠. 예, 전 조정시 매수 관점이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모바일 네. 디스플레이의 어떤 이 업황 회복은 3분기를 좀 지나서 4분기에 흑자 전환 어떤 기대감들. 아직 수치상으로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만 4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들이 만약에 가시화가 된다면 내년 상반기는 완연한 업황의 어떤 궤도에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LCD 가격이 다시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어요. 이런 역할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이 현재 협업 관계에서 지속이 좀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랑 모델 한 10배 정도가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이슈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정시 매수 관점이고요. 매수가 13,000원에서 13,500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 16,500원, 손절가는 12,6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들어봤고요. 김태성 팀장님의 HB 테크놀로지에 대한 목표 주가는요? 일단 저는 만약 오늘의 구간에서 2,700원 이하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 5,000원 이상의 우리가 목표가를 좀 잡고 가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HB 테크놀로지를 설명을 드려보면 검사 장비를 이제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OLED 쪽, LCD 쪽뿐만 아니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검사 장비까지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일단 OLED 산업에서 빠르게 성과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하면 다른 사업부에서 돈을 벌면 되거든요. 그 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삼성 SDI발 이 매출이 굉장히 또 많이 잡힌 HP 테크놀로지이고 특히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놓고 보면 굉장히 지금 잘 나온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OLED 기업들 다수가 실적에 대한 부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HB 테크놀로지는 그들과는 좀 다른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까지 들어보면서 두 분의 탑3 디스플레이주 안에서 꼽아봤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볼게요. 사실 동시효과의 지수 움직임 보고 많은 분들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조금 전에 봤을 때는 양시장이 1% 넘게 하락하고 뭐 SK 이노베이션이 마이너스 24%까지 찍히는 거 봤는데 요즘 이렇게 동시효과 구간에 유독 호가를 움직이는 뭐 장난친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현상이 많아서 괜히 더 투자자들의 심리가 들썩들썩 불안 심리가 더 커지고 있거든요. 다행히 종가 부근에는 거의 돌아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5%의 내림세를, 코스닥은 0.83%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00억 원 넘는 매도를, 코스닥에서는 1,100억 원 넘는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매도하죠. 3,500억 원 가까운 물량 털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고요. 마감 플러스 클로징 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우리 증시 장 마감했습니다. 시장에 참 2차 전지주들이 동시효과 구간에서 출렁이면서 지수단에 좀 변동을 키웠는데 다행히 그래도 변동성은 좀 줄인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FOMC를 앞두고서는 경기감이 높아졌고 또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 반도체와 관련된 악재 이런 것들이 우리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를 좀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놀이도 이어졌었죠. 과연 오늘 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김예솔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했지만 곧바로 하락 전환하면서 결국에는 양시장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6%대 하락하면서 2,55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0.83% 하락하며 883포인트로 시장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시장에서는 통신 관련 기업 그리고 원전 관련 기업들을 시장을 주도를 했는데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리튬 관련주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TX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락폭이 점점 더 커졌고요. 10% 가까운 하락률을 나타내며 26,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최근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8% 넘게 하락하며 16만 2천 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미래산업도 어제 이어서 오늘 낙폭을 점점 더 키웠고요. 탑 머티리얼도 3거래일 연속으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락폭이 더 짙었습니다. 6% 넘게 하락했고요. 엔캠도 어제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로 역시나 4%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와 리튬 관련 기업들이 부진했던 가운데 이외에도 오늘 제약과 바이오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드바이오텍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주가를 끌어올렸던 기업인데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낙폭을 키웠습니다. 9.33%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신테카바이오도 기관들의 순매도로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6% 넘는 낙폭을 키웠습니다. 툴젠 역시도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곧바로 하락 전환하며 그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6% 가까운 하락률 보였고요. 앞타모 사이언스 이 폐암 건강 검진으로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데요. 역시나 5.6%대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을 통해서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계속해서 이어가시죠. 네, 종가 알아보고 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매매 패턴이 참 요상하네요. 오늘 현물 시장에서는 많이 매도하지도 많이 매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물에서만 1조 원이 넘는 매도 계약이 나왔다라는 거. 또 기관의 현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강하게 매도를 했는데 선물에서 6천억 원 넘는 매수 계약을 냈다는 거. 과연 이 수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김태성 팀장님, 그리고 오늘 시장의 그 하락 요인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장 플로우를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거기 이제 TSMC바 이슈가 나오면서 이 조정세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나라도 장 초반에는 굉장히 괜찮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장 중반부에 이 수급의 연속성 부분이 좀 모자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조정의 모습, 그리고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오늘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가 싶었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개별 종목군들의 순환매는 굉장히 빨랐지만 주도 업종 내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었던 그러한 하루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라고 하는 또 이벤트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이유 삼아서 빌미 삼아 일단 이 시점에 한번 비중을 줄였다가 한번 보자라는 전략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현물 시장에서 서로의 눈치 싸움이 저는 굉장히 치열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급의 양상이 굉장히 좀 달랐다라고 좀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섹터를 이제 주도할 만한 대장주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보다는 결국에 이제 개별 뉴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 중소형 개별주 단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런 와중에서 시장에서 오후장에 좀 상승세가 강한 게 펩트론이 있고요. 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오늘뿐 아니라 연이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들이 확연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종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지금 9.5% 정도 상승했고 지금 펩트론 둘 다 9%대 좀 마감을 했는데 지금 사실 이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최근에 단기간에 어떤 흐름이 좀 좋았던 부분들에 대한 오늘 지수 조정에 따른 차익 실현. 근데 이 개별적인 어떤 이슈를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0월 초에는 이 당뇨학회가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당뇨 그리고 비만 치료제의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좀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바 있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일시적인 정체 흐름은 좀 갖고 있지만 펩트론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대감들이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지금 피하 제하형 항암제의 어떤 제형 출시, 즉 과거에는 단순한 신약 출시의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다면 지금 현재 트렌드는 상용화가 되느냐, 돈을 벌기 시작하느냐의 관점에서 좀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의 실질적인 어떤 옥석 갈리기는 실적의 연계성 관점 그리고 실질적인 상용화 또는 사업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한다. 이에 따른 수급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알테오젠과 펩트론의 경우에는
기대감을 좀 초월한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오늘 하락률 상위 안에는 두산도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관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됐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일반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이 진행이 될 텐데 저희가 2주 전이었나요? 로봇주들이 한번 슈팅이 나왔을 때 한 번의 기회는 더 나올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지금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로봇주 그러면은 그 마지막 기회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빠르게 전략을 수정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 장 종가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로봇주들은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날 저는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위치에서 로봇주 가시고 계신 분들에게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선뜻 매도를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기회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두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불편하겠죠.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섹터 전체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반등세를 이용해서 비중을 그때 좀 축소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그동안에 왜 상승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성장성에 대한 점수도 점수지만 이 두산 로보틱스, 그러니까 대형 기업들이 이 두산 로봇 산업에 이제 뛰어든다라는 이 모멘텀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노출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단 새로운 뉴스 혹은 그들이 내보였던 실적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좀 보여주지 않으면 주가가 다시 한번 퍼포먼스를 보이기에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할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등 시에 좀 비중을 한번 줄여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사실 이제 두산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든지 기간 충분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것을 조금 놓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주들도 전거래일에 이어서 반등이 장 초반에 살짝 나오다가 다시 또 하락 마감한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중에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뭐 크게 호가의 변동은 없지만 다시 7만 원 아래로 내려왔고요. 69,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전만큼의 그 급락까지는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사 평이 좀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실적에 대해서. 이거 도대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가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3분기 이 영업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이다. 뭐 2조 5천억에서 뭐 3조 원대를 추정을 했는데 그런 최근에 뭐 키움증권 리포트가 좀 더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향될 것이다. 근데 아직은 이게 확정된 부분들은 아닙니다. 지난 8월에 수출입 동향을 좀 보면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도 21%대가 좀 감소했어요.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그런데 4분기부터 본격적인 DDR5의 어떤 양산 그리고 HBM 반도체 양산 가시와 4분기 기점에서는 저는 그래도 확연한 실적의 개선 효과가 좀 나타내지지 않을까. 3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우려감들은 선반영된 것인데 오늘 7만전자 뭐 이탈됐다고 해서 이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 저는 이게 지수 조정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같이 좀 영향받았다라고 좀 판단해 보고요. 7만 원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 전 유효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악재 이슈는 과거에 지난 저점이죠. 지난 저점이 뭐 6만 6천 원대를 하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해봤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전 저점까지 그렇게 크게 뭐 밀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오늘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강하면서 삼성전자가 결국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또 게임주 안에서는 네오이즈 볼게요. 5.99% 상승 마감한 34,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 피해 거짓 때문에 저희가 짚어보는 건데 지난번에 먼저 비평가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주가 급락이 과도하다. 오히려 저가 매수를 추천한다라는 식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네. 주가도 오늘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전에 그 평점이 낮아가지고 그렇게 급락해놓고 네. 신작이 열렸다고 이제 오늘 빤 하고 나왔어요라고 다시 또 사는 것도 좀 애매한 것 같고 어느 포지션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저는 가격적으로 이 네오이즈를 만약 트레이딩을 하실 거면 4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4만 원이요. 네. 만약 지금 시점부터 다운로드 이 어플리케이션 순위에서 계속 상위권을 랭크를 한다면 분명히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상승이 나올 때 4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네오이즈를 이제 중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하면 결국 다음 또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아니면 다른 게임즈로 또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으니 4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꼭 기억하자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이즈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리하고 또 내일장을 전망해 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특히나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이런 지지부진한 시장이 이어질까요? 변형인 대표님 무엇을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미국 연준의 이 입이죠. 정책 기조의 변화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포인트인데, 사실 뭐 9월에 금리 동결은 좀 가셔야 될 것이에요. 근데 11월에도 사실 과연 인상을 좀 할 것인가, 이 여부가 증시의 어떤 방향성을 정확하게 좀 수립하지 못했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모건 스탠리 전망에서는 뭐 11월에도 금리 동결 가셔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준의 어떤 스탠스, 연준의 입장 하에서 하반기 증시의 어떤 방향성은 수립될 것. 저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처리한 주식, 오늘 또 이것 때문에 시장이 움직였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봐야 되겠다. 본부장님은요? 사실 저는 오늘 시장 그렇게 나쁘게 안 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좋은 듯 안 좋은 듯 굉장히 외줄타기 증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반기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만 보신 분들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외에 또 이제 다른 종목군들을 좀 넓게 보신 분들은 사실 이제 기회가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종목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른 순환매에 움직이는 시장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추석 연휴 전까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좀 빠르게 회복이 좀 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에서 이들 섹터 기술주들이 얼마만큼 반등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공교롭게도 반도체는 다 무너진다라기보다는 전공정 업체들이 오히려 좀 시세 좋았거든요. 테스라든지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을 염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2차 전지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에 지금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반등력이 나오는지 여부가 지금 가장 중요한 한 주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저는 이 짧은 매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들의 회복을 기다려야 할 때다. 오늘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걸로 나는 판단한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분석 정리 두 분과 함께 확인해 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